안녕하세요. 비긴앤디입니다. 여러분, 5만원의 집 청소를 맡기고 30억을 벌 수 있다는 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역행자의 저자 자청님은 30분이면 할 수 있는 집 청소를 전문가에게 5만원에 맡기고 그 시간에 책을 읽거나 생산적인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강의를 할 때도 직접 사이트를 만들면 수익을 100% 다 가져갈 수 있지만 대형 온라인 강의 사이트와 계약하고 50%만 수익을 가져가는 선택을 합니다. 대신에 강의를 찍는 것 외의 모든 일은 강의 사이트에 맡기고 시간을 절약합니다. 혼자서 모든 걸 했다면 10억도 벌기 어려웠겠지만 자신이 할 일과 남에게 맡겨도 되는 일을 구분하고 나눔으로써 결국 30억을 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손실 회피 편향이 있는데 손해보는 비용을 극도로 싫어해서 본인이 직접 일을 다 하려다가 결국 시간만 낭비하고 아무런 발전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고 하루라도 더 빨리 레버리지하는 삶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의 책 레버리지의 저자 론 무어는 영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공한 백만장자이자 자기 자본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500채 이상 부동산을 소유한 성공 신화의 주인공입니다. 저자도 여러 사업을 실패하고 파산 상태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레버리지를 깨달았고 3년 만에 180도 바뀐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열심히 일하고 나 자신을 희생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원하는 행복한 삶은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한다고 해서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레버리지는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이 성장하기 위해 우리의 목표와 가치를 우선하고 나머지는 줄이거나 제거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목표와 비전을 성취하고 지금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돈과 시간을 얻으며 레버리지를 하고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계획 속에서 레버리지 당하며 시간당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레버리지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레버리지를 당하고 있나요? 오늘 세 가지를 통해 레버리지를 제대로 깨닫고 남들과 다르게 부자가 되는 삶,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순위를 세워야 합니다. 저자 론 무어는 처음 부동산 사업을 시작했을 때 비용을 절약하고 손실을 막기 위해 모든 일을 스스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24시간이라는 이 시간 안에서 혼자 사업을 일정 수준 이상 성장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부자들은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성과를 얻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부자들이 하는 일을 하고 하지 않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집을 청소하거나 옷을 직접 다린다면 또는 대중교통을 타지 않고 직접 운전을 한다면 그 시간은 죽은 시간이고 그만큼 돈을 벌 시간을 잃게 됩니다. 1906년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는 이탈리아 국민의 약 20%가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게 됐고 부의 불평등한 분배를 나타내는 80대 20 법칙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파레토의 법칙에 의하면 소득의 80%는 하는 일의 20%에서 나옵니다. 일하는 총 시간의 20% 동안 소득의 4배를 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을 낭비하는 낮은 가치의 일을 버리고 최대 효율을 내는 레버리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타임지 기사에서 난 워런 버핏의 팁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자신에게 최대한 많이 투자하라. 당신은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이라는 말입니다. 부자들의 습관의 저자 톰 콜리의 연구에 따르면 부자들은 자기계발서, 전기, 성공한 사람들에 관한 책을 읽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습관으로 책을 읽거나 세미나에 참석하고 멘토를 활용하면서 현명한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육체노동의 가치는 현저히 감소하고 지식을 자본으로 하는 지식노동자들의 가치가 증가했습니다. 지식노동자는 육체노동자보다 더 많은 돈과 자유를 얻습니다. 레버리지의 관점에서 성공하려면 시간을 투자해 지식을 쌓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나 자신은 최고의 자산입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 스스로 지식을 쌓아나가는 현명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열심히 일해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초과 근무까지 하면서 자유를 희생하고 한참 나이가 들어서야 시간을 얻도록 강요합니다. 정작 은퇴한 뒤에는 이전과 다르게 더욱 빠르게 흐르는 시간을 경험하게 되고 저축한 돈은 금세 바닥을 드러낼 것입니다.
시간에는 낭비된 시간과 소비된 시간, 그리고 투자된 시간이 있습니다. 낭비된 시간은 쓸데없는 일에 쓴 시간이고, 소비된 시간은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하지 못한 시간으로 기계적으로 일하며 시간을 돈과 교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자된 시간은 일을 마친 이후에도 계속적인 수익을 올리고 레버리지 효과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부동산이나 지식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의 기회비용은 우리가 현재 하고 있지 않은 일에 대한 이익과 손실을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 최고의 보상을 주는가를 생각하며 투자된 시간의 결과를 생각해야 합니다. 빌 게이츠도 우리와 똑같은 24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최소 시간의 낭비로 최대의 결과를 만드는 생활 패턴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생활 패턴을 만들기 위해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언제 쉬었는지 등 시간 단위로 간단하게 기록해 봅니다. 이 기록을 통해 능률이 높은 시간에 중요한 일을 해결하고 낭비되는 시간의 주요 원인을 파악해 철저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시간 단위에 비슷한 여러 일들을 묶어서 실행합니다. 이동 중에 노트북으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운전 중에는 오디오북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우선순위를 따라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파레토의 법칙을 기억하며 최대 효율에 집중하고 워런 버핏의 메시지처럼 나 자신에게 투자하며 낭비되는 시간을 철저히 줄이고 핵심적인 일을 제대로 해내는 레버리지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꾸준히 실행해야 합니다. 골프를 칠 때 첫 홀에 1,000원을 걸고 그 다음 홀마다 거는 돈을 2배씩 늘리는 내기를 한다면 처음엔 적은 액수인 것 같지만 복리의 효과로 인해 18홀에서 내기 금액은 1억 3,107만 2천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의 매출이나 지식의 습득도 복리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복리의 법칙에 따라 어떤 일을 오래 하고 끝에 다가갈수록 최대의 이익과 가속도를 얻게 됩니다. 빨리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변덕을 부린다면 고통과 낮은 자존감만 복리로 늘어날 것입니다. 타이거 우즈가 18살에 메이저리그에서 우승하지 못했다고 골프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수많은 우승과 명예의 전당 입성과 같은 결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최대의 일과 최소의 결과에서 최소의 일과 최대의 결과로 반전되기 직전에 포기해버려서 위대한 성공을 놓쳐버립니다. 미켈란젤로는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림을 완성하기까지 4년이 걸렸고 베르사유 궁전은 50년에 걸쳐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시작할 때 시간을 많이 들이게 되지만 그에 비해 좋은 성과를 얻지는 못합니다. 누구나 처음 시작은 당연히 어렵고 결과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시간으로 마지막에 다다르면 우리는 가장 적게 일하게 되고 성과는 복리로 증가할 것입니다. 레버리지는 복리 효과로 어떤 일을 더 오래 할수록 그 끝에는 일을 덜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자 롬무어는 부동산 일을 시작하고 자산이 수십억이 되기까지 약 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해에 14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처음 14억 원을 벌기까지 4년이 걸렸다면 그 다음 14억 원은 4분의 1인 1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포기하고 방향을 트는 대신 복리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꾸준히 달려갈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행하기 위해 나의 감정을 관리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거나 시간이 부족함을 느낄 때 압도감을 느끼게 되고 이 감정은 우리를 포기하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이 압도감을 극복하려면 내가 하고 싶은 일, 비전과 가치에 맞는 일을 하면서 그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그 외의 일은 거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 그 일을 완전히 끝내고 성취감을 느껴야 합니다. 혹여나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지 못해 좌절감이 찾아온다면 자신을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좌절감은 변화와 성장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단계일 뿐입니다. 작은 성공일지라도 소중하게 여기며 긍정적인 감정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워런 버핏에게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묻자 최고의 기회가 있는 미국에서 살았고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오래 살았으며 이자를 복리로 늘렸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인내하고 배우며 지켜나가는 시간 속에서 반드시 복리 효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감정이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마음을 다스리고
작은 성공에서 맛보는 성취감과 긍정적인 감정을 기억하며 날마다 레버리지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롤모델을 모방해야 합니다. 우리의 롤모델은 우리가 꿈꾸는 삶을 살며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처리하고 가치가 낮은 일은 모두 아웃소싱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롤모델을 연구하고 그들이 현재 위치에 도달하기까지 했던 일들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주원규 PD님의 슈퍼노멀에서도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성공한 돌연변이를 찾아내 그들의 성공 방식을 모방하고 그보다 더 뛰어난 방법으로 슈퍼노멀의 세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롤모델인 그들은 레버리지를 사용해 원하는 곳에 도달하는 전략을 우리보다 먼저 찾아냈을 뿐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멘토나 코치 등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그들은 멘토가 무엇인지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또 멘토링에 지불되는 비용을 투자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아까워합니다. 나는 그런 가르침이 필요 없다며 자존심을 지키려는 행동으로 성공을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멘토를 통해 우리의 시간을 보존할 수 있고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처리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음을 인정해야 부를 키우고 성공하는 삶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의 핵심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운전을 배울 때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에게 운전을 배우고 몸이 아플 땐 병원의 의사를 찾아갑니다. 빌 게이츠의 부자가 되는 10가지 팁에서는 파트너십을 맺으라는 말이 나옵니다. 빌 게이츠는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파트너십을 맺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모임에서 자신이 들러리 같을지라도 그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새로운 것을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배우기 위해 기쁘게 모임에 참석합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 본래 가진 능력치가 각자 다 다른데 어떻게 무턱대고 롤모델을 모방할 수가 있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롤모델은 더 뛰어난 능력으로 쉽게 해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각각 다 다르니까요. 그러나 시도해보지 않으면 자신의 진짜 수준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작하기도 전에 내 능력이 나의 롤모델보다 낮을 거라는 추측으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시도해보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될 거라는 생각보다 한 번, 두 번 노력하면서 점점 실력을 키우고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그들의 네트워크 속에서 배워 우리도 레버리지를 해야 합니다. 성공한 기업가들의 책을 읽고 연구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부자나 탁월한 동료 옆에 있으면 열등감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마음 대신 더 높은 수준과 성장으로 나아갈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이런 마인드를 장착한 사람만이 레버리지를 통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열정과 일을 최대한 통합하려는 시도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여유를 찾고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데이비드 리버만 박사는 행복을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한 전진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전이 명확하다면 목표를 향해 항상 전진할 수 있습니다. 앞서 역행자의 자청님께서 30분을 청소하는 데 쓰는 대신 5만 원으로 청소를 맡기고 시간을 벌어 책을 읽고 자기 개발에 힘쓰는 것처럼 우리도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최고의 자산인 나 자신에게 집중해야 하고 최대 효율의 투자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또한 복리의 법칙을 기억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 한 번 더 마음을 다잡고 성공을 맛보며 더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시간과 경험을 배워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것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런 레버리지를 통해 자유로운 시간이 허락되고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며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당장에 돈이 없고 투자할 사업 아이템이 없어서 나는 레버리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작은 시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하루에 간단한 운동 시간을 추가할 수 있고 일주일의 스케줄을 정리해 볼 수 있으며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오디오북을 듣거나 유튜브를 시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나에게 충분히 긴 지렛대를 준다면 나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이 지렛대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입니다. 못하고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오늘 론무어의 레버리지 책을 통해 우선순위와 꾸준함 그리고 롤모델을 모방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잠깐이라도 멈춰 하루를 돌아보고 이 방법들을 꼭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레버리지를 통해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삶에 한 발짝 다가가는 소중한 선택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비긴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